진실이 침묵하면 요괴가, 그러니까 에이 더러운 놈들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면, 정치는 오로지 그런 사람들의 손에 장악되게,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지성, 행동, 철학 세 가지 리더십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정말 빈곤 그 자체인 후보의 당선이 될 것이고, 이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도를 보십시오. 왕의 남자, 제 별칭입니다. 왕의 남자. 언론의 그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또 언론 탓, 또 언론과 싸우면 또 막말, 이렇게 나와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반지성적인 분위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는 그 리더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그런 여론조사 지지도 1등을 달리는 모 당의 모 후보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히 지성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인생의 지혜를 들어보면, 마사지를 받으러 갈 때는 얼굴이 못생긴 여자를 골라라. 인생의 지혜랍니다. 그게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좋은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다. 그러다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뜻이었다. 그것도 더 이상하니까 그 사실 발 마사지 하는 데였다. 지성과는 거리가 멀죠. 아주 멉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1% 이상 올리겠다. 이런 약속 말씀도 하셨어요. 그분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그분과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다른 또 정치인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 시위를 어떻게 못하게 할 건데요? 집회 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권이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타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집회 시위는 대통령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1%로 올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 답이 없죠. 말씀을 하고는 그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 비판이 들어올 때 응답이 일체 없습니다. 이것은 몰지성 또는 반지성의 산물이죠. 저는 이 첫 번째 리더의 조건, 지성이라는 면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거의 지성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분이 애도 안 낳아본 여자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근혜 씨를 향해서. 아기 안 낳았다고 교육 못 시킵니까? 우리 수녀님들 결혼도 안 하셨을 때 애들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우는데요. 아기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임 부부들. 가슴에 못 박는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하면 군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명박 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이상한 병으로 병력을 면제받으신 후에 곧바로 현대건설에 입사하셔서 밤새도록 말수를 마시고도 끄떡없는 체력을 과시하셨던 그분이. 저는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알보병. 예, 알보병 주특기 일빵빵. 예, 32개월 하루 만기 제대한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원래 중장 위에 대장이고 대장 위에 병장입니다. 충분히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씨의 논리에 따르면. 이명박 씨는 군대를 구경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지. 지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거울로 해서 자기를 비추어 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뭐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지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또는 사회를 거울 삼아 자기를 비추어 볼 줄 아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바로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서 지성과는 참 무관한 분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행동 방식. 그분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가?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가? 제가 보기에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는 몹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도 함께 사고 사업도 함께 하고 투자도 같이 하고 아주 본인과 처가와 뭐 사돈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잘 알고 친한 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이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동시대인을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 분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좀 아니지 않는가? 그 정도 하죠. 두 번째 조건에서도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지만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대책이 별로 안 서는 그런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철학, 언급을 좀 회피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명박 후보의 이 압도적인 우세라는 것은 민주정부 10년의 뒤끝에 찾아와 있는 반지성주의적 사회 풍토의 반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참 반지성적입니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북 대구 지역은 그게 좀 심한 지역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선거운동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지지하고 저도 지지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미 30년 가까이 사셨던 분인데, 저 할머니, 저 할매, 저 집 할매 전라도 사람이라 하더라. 이 소문이 동네에 쫙 돌았습니다. 그 동네에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이사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 끝에 제일 먼저 지은 집이 우리 집이었거든요. 거기 그 동네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보다 더 늦게 글로 이사 온 분들입니다. 근데 저 집 할매 전라도 사람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김대중 빨개 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선거 때는 노무현 어때? 차라고 막 괜찮잖아. 시끄럽다 막. 왜 안 되는데? 김대중 꼬붕 아이가? 김대중이 대주인 꼬붕 아이가?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토론이 이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반지성주의입니다. 요즘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이게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건방지게 잘못했는 주제에 반성은 안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죠? 정치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있는 것 같지만 카드 위기부터 시작해서 넘어온 IMF 이후의 경제 위기도 잘 관리했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 안 하면서 기업들 경쟁력, 경제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대북 관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핵실험이니 뭐니 하는 북미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에서도 잘 관리해서 지금 제2차 정상회담 합의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경주에 이제 원전센터도 오고 한수원도 오고 지방분권 강력하게 추진했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으면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권위주의와 결별했고 권언유착, 정경유착을 단절했습니다. 짧은 5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적이 제 기억에는 한국 현대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평가는 박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실패한 것이죠. 그게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튼 결과적으로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다고 뭐 좀 얘기를 하면은 말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왕의 남자, 제 별칭입니다. 왕의 남자. 노의 남자. 언론의 그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또 언론 탓. 또 언론과 싸우면 또 막말. 이렇게 나와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반지성적인 분위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휩싸여 있습니다. 이명박 씨의 747 공약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7%씩 경제성장하면 언젠가 국민소득 4만 달러 되게 돼 있죠?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트리비얼하다고 그럽니다. 트리비얼. 옳긴 한데 아무 의미도 없는 명제를 가리켜서 트리비얼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7% 성장하면 언젠가 4만 달러 되게 돼 있죠. 원래 2만 불 넘어서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세계 7번째로 GDP가 세계 7번째 가는 경제대국 된다. 이게 74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7%씩 성장하고 4만 달러 갈 때까지 아무리 가도 7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들을 하지 않는 한은 7등은 될 수가 없어요. 계산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이 공약을 대단한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747 공약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 의미 없음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별로. 대우나 제가 자란 대구시가 항구도시가 된다고 그럽니다. 대구 하면 내륙분지, 대륙성 기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그 대구시가 항구도시가 된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국토를 두동강내는 운하고, 국토를 동강내기도 전에 국민의 마음을 두동강내는 말도 안 되는 업서드한 터무니없는 멍청한 공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가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 시대에 국민의 모든 에너지를 이 좁디 좁은 한반도 남단의 땅에다가 물길 파는데 지금 다 집중하자는 내향적 폐쇄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거 이명박 씨가 대통령 돼도 이거 못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물길 예정된 데 따라가고 한 1000명만 곳곳에 들러가지고 농성 시작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푸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반지성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그분의 실명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기록에서 다 삭제해 주십시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어떤 후보가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지성, 행동, 철학 세 가지 리더십의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말 빈곤 그 자체인 후보의 당선이 될 것이고, 이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실이 침묵하면 요괴가 눈뜬다. 진실이 침묵하면 요괴가 눈뜬다. 이런 것이죠. 더럽고 같이 흙탕물 튀기기 싫고, 그러니까 에이 더러운 놈들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면, 눈 돌려버리면 정치는 오로지 그런 사람들의 손에 장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서 싸우면 밖에서는 똑같은 놈이야. 오늘 아침 사설들 보셨잖아요. 정모 후보가 물론 문제가 많지만 나머지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사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흙탕물을 튀기기 싫어서 우리는 발 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하겠죠. 인품 좋다는 얘기 듣고.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는 요괴가 판치는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위 민주개혁 세력의 존립 근거가 되어주고 있던 도덕성, 이것이 지금 붕괴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저도 겪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도력의 구성요건 3가지. 똑똑한가?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복잡한 선거의 기술을 발명해서 기술을 거는 걸 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행동 방식인가? 전혀 아니죠. 이러한 행동 방식, 이런 행동 양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철학적 토대가 뭔가 참 빈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과정은 스스로 자기의 정통성과 정당성, 도덕성을 허물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다시 정정당당한 정치, 그리고 좋은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될지는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더러운 정치를 보기 싫어서 아예 관심 끊고 딴 거 하고 계시죠. 그러는 가운데 정치는 이렇게 타락해 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가 이해찬 후보 선대위원장이니까 이해찬 후보한테 한 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접속하시면 2분 정도면 가입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있다가 이 핸드폰 선거인단은 저 선거인 명부도 후보들에게 안 주기 때문에 여론조사 올릴 일도 없고, 이따가 나중에 대통령 민주신당에서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리 누르고 꼭 마음에 드는 후보 눌러주면 그것이 오프라인 선거에 찻대기로 싣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생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정치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면합니다. 외면하면 할수록 요괴가 판치는 정치가 되고 더더욱 정치는 꼴보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입니다. 불법과 불의는 무관심과 냉소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정치를 경멸하는 것을 대단히 멋있고 지성적인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멍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후보를 꼭 지지해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리더십 면에서 지성, 행동 양태, 그리고 철학, 이런 면에서 좀 후보들 좀 보시고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던지는 이런 작은 행위들이 모일 때 대한민국 정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좋은 리더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그 리더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냉소가 키울 수 있는 지도자는 반지성적이고 몰지성적인 그런 옳지 못한 지도자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께 끝으로 말씀드립니다.